안녕하세요. 김현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시인협회에서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로 시인들을 모시고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익산에서 거주하시며 익산 시문학 발전을 이끌어 오신 김웅여 시인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여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건강이랑은 어떠신가요? 좋은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무릎이 관절이 좀 안 좋지만 그래대로 그냥 유지해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참 시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웅여 시인님도 우리가 꼭 기획해야 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시 동기를 언제부터 잡으셨는지요? 제가 소년 때 원광중학교 2학년 때 박항식 선생님께서 교감하셨는데 방주가에 앉아서 그 밑에를 내려다보는 그 모습이 매도되었어요. 제가 매도되어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선생님이 불러서 거기서 또 씻으라고. 네. 씻으면 나하고 잘 놀 수 있다고. 그래서 가끔 놀았어요. 예. 시를 시작한 것 같아요. 박항식 선생님은 우리가 그 이제 원광대학교 교수님으로 유명하신데 그 전에는 또 중동학교에서 교권을 잡으셨군요.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예,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하셨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문학소녀로 시작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선생님하고 박항식 선생님하고 박항식 선생님 그 뒤로부터는 저 키워주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오게 해서 시를 봐주시고 꼭 써오라고 안 써오면 너 나한테 혼난다고 그 저를 그렇게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 칭찬하고 그러니까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박항식 선생님께서 문학소녀를 시인으로까지 성장시키셨군요. 네, 그래서 결혼 주례까지 하셨습니다. 예. 저희 결혼에 주례까지 하신 선생님입니다. 박항식 선생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럼 그때부터 그렇죠. 시를 짓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 짓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 작품이나 선생님 시문학 정신세계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내가 선생님과 교류하면서도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꼬름작거린 것 같아요. 역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오래 울림을 주는 시를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네. 이거 어떤 감동적이고 감상적인 시세계에 빠지셨군요. 예. 선생님 시는 그때 당시에 꽃잎처럼 바람처럼 시가 있었어요. 그 시를 제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좀 이쁨을 받았습니다. 박항식 선생님의 시. 그리고 또 다른 그 뒤로 선생님이 나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조금 좀 시들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제 결혼 주례까지 쓰셨지만 그 뒤로는 제가 공부할 길이 없어서 상남 성춘복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성춘복 선생님 서울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서울까지. 이게 시를 잡으면요 어떠한 그 아편처럼 되나 봐요. 쓰지 않고는 밝힐 수 없는 그런 해서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거기 선생님한테 저도 25년간을 내가 다니면서 성춘복 선생님. 거기 선생님은 이제 편지로 나는 시를 보내고 안 가면 선생님은 나를 그 시를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정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공부하듯이 그때 선생님이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야말로 옛날 얘기네요. 예, 옛날 얘기네. 근데 그때 무렵에 박항신 선생님은 앞서 돌아가시고 최승봉 선생님께서 왜 김홍렬 익산 사람을 나한테 안 보내고 성춘교를 찾아가냐 하고 성춘봉 선생님한테 핀찬을 줬다고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익산 서울로 다 큰 성이 찾아다니지 말고 최승권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내가 그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제 연락을 했지만 그때 글벗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부백일장 전북 주부백일장에 제가 노을이라는 시가 뽑혔어요. 뽑혀서 그때 당시 이기반 선생님하고 최성훈 선생님하고 뽑았는데 새벽을 문구모기가 썼는 걸 그러면 진작은 공부를 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저는 그냥 썼어요. 제목을 내놔서. 근데 이기반 선생님은 내 작품을 축해 들었는데 그거는 이미 오래되어서 거기를 새벽을 뽑아주고 저는 노을로 막 그냥 장르사인가 죽기하여. 그래서 이번에 50주년 기념도 아마 그런 뜻에서 작품을 내라고 해서 된 것 같아요. 선생님 벌써 이제 등단 50주년이 됐는가요? 이번에 저도 50주년이라는 게 뭡니까? 50주 여성문화 여성 백일도 거기서 여성문화 백일장 그러고 보면은 제가 씻은 것도 50년 가까이 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계속 익산에서 사셨잖아요. 예. 그리고 익산에서 활동하셨고, 예. 익산에서 활동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주로 어떤 경력이랄까 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력은 제가 박항식 선생님 계실 때 안개문학을 조직해서 저한테 회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최성범 선생님 작품도 찬조 작품으로 보고 우리 회원 5이 아담다방에서 안개문학 시화전을 했던 것이 현재 증거로 보이고 있죠. 그거 외에도 뭐 잡지나 동인지 활동하면서 선생님이 발기하고 만드신 것은 없습니까? 익산문학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익산문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소리는 전 최기판 선생님께서 하라고 해도 그 양반이 안 하니까 그냥 홍석영 선생님이 김웅룡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해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익산의 원로들 말씀들이 다 나오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익산 문학을 또 발기하셔서 조직하는데 큰 일도 하셨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청문학을 발기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안건우기를 회장으로 앉히고 제가 뒤에서 작품 같은 거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익산 활동하시면서 익산 이제 시인들, 문화인들 그대로 그런 일도 하셨군요. 그럼 시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앞서서 아까 시공부는 박항식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문학소녀로 등단하셨고, 그다음에 성춘복 선생님을 통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서울로 중앙으로. 그래서 성춘복 선생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계속 시 우리는 작품을 공부만 했지 뭐 관계라고 보는 것보다는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공부만 했습니다. 그 시대문학의 작품 발표하면서 그럼 두 분 영향이 제일 크다 하겠습니까? 선생님 나에게는 박항식 선생님이 저를 낳았지만 키워주신 분은 성춘복 선생님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분들의 시 문학 정신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 작품하고는 어떻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형태를 따라서 배웠으니까 배우는 것뿐이지
시라는 것은 누구 시를 이렇게 모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글의 창작을 자기가 해야죠. 그러면 다소 선생님 글 중에서 보고 예. 또 박광식 선생님 글 중에서 보고 하다 보니까 시가 넓게 퍼져나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라는 것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독자한테 내밀어서 그때까지 몰랐는데 독자한테 내밀어서 독자가 저를 부르면 좋은 작품을 내야겠구나 하는 것으로 발이 디뎌졌죠. 예. 발이 디뎌져서 거기에 몰두했었습니다.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옛날에 노벨문학상 받으신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는 시인의 것이 아니고 시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금방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네요. 선생님께서 작품 중에서 애정이 가는 작품과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 제가 시 공부를 하고 있을 동안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아들을 잃었어요. 4학년짜리. 예. 거기서 그 실험이라는 작품을 내가 써가지고 송춘봉 씨한테 보였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오늘 나온 구절 쪽에는 내가 실험시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못 찾겠어요. 예. 갖고 왔어요. 찾겠어요. 예. 내가 좋아하는 시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소개할 겸 선생님께서 또 신앙송가로도 활동하셨으니까 예, 그랬죠. 네, 한번 좀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봄볕을 찾아 김홍 봄볕이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느니 호를 때 담벼락을 등지고 봄볕을 따라 나서는 시리던 몸이 녹아내리기에 그리 내 삶을 달래며 산 적이 있습니다. 더없이 좋은 것으로 돈 안 내고 쓰는 봄볕, 자연선 벗으며 살게 해준 봄볕 은혜로 생각이 멍할 때도 바른 햇살 끝으로 나앉아 봄볕에 안겨 살림을 꾸렸던 적도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거기 기대어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롭기야 어디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스승, 사랑, 할 수 없을 만큼 내 주위엔 봄볕 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봄볕 만나는 것도 친숙해져 자주 그 길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갑자기 낭독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까 슬픈 사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시가 됐군요. 그 시는 뭐 특별히 저 선생님께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시인가요? 봄볕이 제가 현재는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시인은 모두가 다 시에게 삽니다. 그래서 시인한테 주는 봄볕이 그것으로 제가 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봄볕에 기대서 어려운 살림도 꾸려갔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봄볕을 찾아라고 썼습니다. 봄볕이야말로 굉장히 추위를 이긴 다음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그랬겠지요. 그럼 김홍여 시인님의 전체 작품 중에서 시적 개성이나 시적 매력을 간추려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가 1964년에 첫 시화제를 했죠. 그때 했을 적에 15편 들고
하원다방에서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선생님 이름을 통해서나 그때 당시 전라북도 시 쓰는 사람은 이몽녀였어요. 예. 전덕기 선생님이 먼저 있었다고 보지만 전덕기 선생님은 서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 그분은 익산 출신이신가요? 군산. 군산. 전덕기는 군산 선생님 돌아가신 간으로 없어요. 그분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쓴 사람. 64년도에 시원을 시원을 했다면 그때 서울에서 박희선 선생님이 박희선 선생님, 성춘복 선생님, 아니 성춘복 선생님이라 박희선 선생님, 황금창 선생님, 예. 김광림 선생님, 최순봉 선생님, 정열 선생님, 예. 전국에 예. 그분들 함께 시화전을 했습니다. 예. 모시고 했어요, 모시고. 아, 익산에서 하신 거죠? 익산에서 했어요. 그건 안개문학에서 했다. 내가 그랬어요? 이게 어쨌든 안개문학이든 선생님 안개문학에서 활동하신 거잖아요. 예, 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내가 64년에 첫 시화전 나 혼자 개인전이었죠. 그때 당시는 58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시화전만 해도 데뷔했다고 헌웅씨라고 다 그 문학하는 사람들을 그 언론들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것을 했지만은 예. 제가 시가 부족해서 동양문학으로 다시 등단을 했죠. 89년도에 예. 거기는 동양문학 수수가 시를 다시 써서 한도 끝도 없이 쓰는 게 시이 아니에요. 시인들은 시를 안 짓지 않고는 좀 못 배우는 시병이 있죠.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주로 벌써 7권의 시집을 내셨잖아요. 예. 선생님은 시집마다의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집 전체가 7권 다 내셨는데 다 감상적이고 서정적인 시를 쓰셨는지요? 글쎄 누가 나더러 서정시라고 할 사람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쓰는 대로 발표는 했어요. 예. 돈이 자금이 부족할 때는 그냥 한 5년도 뭐 7년도 걸리고 그러고 그냥 딱 돈이 쉽게 나올 수 있다면 그냥 냈습니다. 아, 시집을 내는데 시집 내는 출판비가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좋아하는 대상이나 선생님이 주로 지으셨던 시적 형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시를 작성하다 보니까요. 예. 여기 내가 좀 자료가 까치집이 있는데 그 까치집이 시인의 집이더라고요. 예.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시인이 저렇게 참 어렵게 사는 저 까치 바람 속에 추워서 덜덜 떠는 저 까치가 있어. 거기에 내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예. 까치집 김홍녀 풍경화인 듯 동그란 까치집을 보다가 아침 고운 햇살을 타고 노래하는 까치를 구름길로 보듬을 아침은 내 영혼은 풍만한 향명으로 일렁인다. 계절은 바뀌어도 송진대 물씬 나는 마을을 돌아 반짝이는 프리브이스를 예대로 만져보노라면 밤 하늘을 별듯 그 이름 낱낱이 불러 고요의 토살인데 버팀목의 둥지요. 이게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버티고 사는 거에 까치처럼 내가 까치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떤 다른 직업을 갖고 직장을 다닌다든가 그러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그냥 시를 천작하시면서 그리고 천상 시인으로 사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단에서도
시를 써서 밥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요. 시가 어쩌면은 취미생활처럼 다문을 빌리고 밥벌이는 다른 데서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시를 오랫동안 쓰셨는데 혹시 대중이나 독자들에게 어떤 시인으로 남기를 바라십니까? 예. 지금 제가 시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중앙대학교 창작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살아있는 시를 남기고 싶어서 공부를 합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참 치열하게 공부들 합니다. 시를 씁니다. 교수님들도 이 작업은 사냐 죽냐 하는 작업이다 합니다. 허스르게 써서는 시는 그냥 무정란으로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자에게 익히는 시가 될 것인가 물어봐요. 물어봐서 치열하게 쓸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치열하게 쓰겠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이 살리려면 시가 살아야 생명이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독자에게 익히는 시를 쓰려면 지금 신춘문예 같은데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도 이 나이 들어서 그거 한다는 건 좀 어불성사지만 아무튼 간에 좋은 작품을 좀 만지고 싶고 내가 써내고 싶어서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 중앙대학교 인터넷으로 인터넷 실제로 가서 해요. 거기 중앙대학교 현장 공부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만학이신데 시차 참여연구가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갈세를 받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학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게 뉴스의 난리라니까 생각합니다. 그 시를 공부하는 그런 후배 시학도들에게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 나도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그렇습니다. 시가 분명히 독자에게 익히는 시를 써야 한다. 무정란은 그거 아무 필요도 없다. 지금 시인이 말하자면 홍수 상태예요. 그 홍수 상태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살아있는 시를 쓰려면 노력한다고 하면서 저도 겹는질 하면서 치다보고 그냥 연구하고 또 창작하고 해가나고 있습니다. 삶은 그 사람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문학인에게 문학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장르에게는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자세와 진지함은 그 사람이 남긴 예술성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부족한 예술성은 성실한 삶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홍여 선생님께서는 겸손하게 평생을 써오신 시를 겸손하게 평가하시면서 또 지금도 치열하게 시 공부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활이 예술로 또는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건강도 그렇게 좋진 않으시고 또 연세도 높으신데 앞으로의 어떤 시 계획이랄까 어떤 창작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한국문인협회 첫 번째 신앙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신앙송 대회에서 거기서 제가 뽑혔어요. 잠언은 아니라서 이미 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인생 창가로 그래서 장려상을 받았지만은 시골에서 장려상 받으면
1등이 나예요. 누가 김영균 선생님이 그러시더만요. 예. 그때 받고 이 안에 제가 신앙송으로 익산에서 해맞이 축시와 단오 축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19년간을 했는데 거기에 제 모든 축시는 내가 다 써서 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뭔 시위라도 만들어져 있으면 현재 만들고 있지만은 거기다 시낭송 시를 좀 안치하고 싶어서 그것을 좀 하려고 지금 연습, 시낭송가로서. 네, 시낭송가는 아니래도 그걸 활동을 하는데라도 뭐 있잖아요. 그 눌러서 듣는 거 테이프로 해서 예. 영어해서 거기다 장치해 놓으면은 그것이 보거든요. 예. 듣고 시도 보고 그거 추진 중입니다. 그럼 지금 익산에서는 배산공원이 굉장히 그 대표적인 공원이고, 예. 그럼 배산공원에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신앙송을 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익산에서는 대표로 했죠. 요 사람들 선생님께서?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익산 그 배산공원에 선생님께서 그 기념으로 할 수 있는 신앙송을 하는 내용을 뭐 영상이 됐던 네, 영상으로 다 뭐 있어요. 그러시군요. 또 이제 거기에 기념물을 더 조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번 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저 김홍래 선생님께서 얼마나 좋은 작품으로 독자들과 대화할까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만난 김홍래 시인님은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한 시인으로서 최선을 다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시인들도 모범이 되는 김홍래 시인님이 큰 박수로 남은 또 시 창작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김홍래 시인님과의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래 시인님께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에서 시문학을 일구고 또 시인들과 문학인들을 많이 집결시킨 대표적인 시인이십니다. 특별히 김홍래 시인님께 감사와 또 기록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홍래 시인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